TV로 떠나는 과거 여행 레트로 365.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묻는 순간 짜증 확 나는 거 알죠? 그러니까요. 아우 스트레스가 진짜. 근데 이렇게 짜증 날 때는 뭐니 해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뭐 선풍기 바람 탁 쐬면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TV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 또 TV를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짜증이가. 이래저래 짜증이시구나. 이래저래. 저는 말이죠. 저희 집에 있는 우리 나리랑 같이. 우리 나리 작가. 아니. 우리 작가 이름도 나리인데 감독님.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찍었죠. 나리랑 같이라고 했어요. 아니, 저희 지금 같이 있는 나리.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고 네, 있어요? 그럼요. 우리 강아지 나리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짜증날 때 우리 강아지 나리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우리 나리가 진짜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나리야. 이상하게 또 나리를 보고 있으면 혀도 짧아져요. 아니 호석 씨 이렇게 연기를 잘 못하는데 이건 진짜 진심이네. 나리 앉아. 나리 앉아. 네, 앉지 않아도 돼요. 예, 앉지 마세요. 네. 앉았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희 집에 지금 나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면 기분이가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이 또 반려견 동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오늘 시간 여행 그렇습니다. 예. 과연 30년 전 우리 함께했던 반려견 내지는 함께했던 동물들은 또 어떤 동물들이 있었는지 이제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테이프 넘버 1996-0830 비디오 스타트! 네, 생방송 강원 365 8월 30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고새, 아까 황제새 그런 새 얘기를 춘천의 두진아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전 사실 이 관심이 많은 종류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 가운데 자에 새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아까 두진아 아나운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황제새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리아에서 나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일성도 죽기 전에 그거 갖다가 먹었다 그러고 또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500마리를 비행기를 전세내서 갖고 왔다 그런 얘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춘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아 씨. 네, 다시 춘천입니다. 이 농촌에서는 사실 목돈을 만지기가 참 수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육 현장을 가보시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그걸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농촌에서 목돈 만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젊은이들이 도시로 많이 옮겨가서 이도향촌이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는데요. 아무래도 이 현장을 오늘 보신 분들은 이 말 새로 또 만들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촌향도라고 새로운 말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인제군 상남면으로 여러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옛날 MBC 차. 저희가 찾아간 곳은 고랭지 채소로도 유명한 인제군 상남면인데요. 이곳에 새로운 명물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신기한 거 희한한 거 키우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뭘 키우시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식용 종류의 새를 키우고 있어요. 새요? 희귀한 새? 그 새 한번 구경하러 가셔야 되겠는데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좀 보세요. 네. 저를 맞아준 것은 은콩이나 바위자고새 등의 희귀조를 사육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지만 80년대 초에 이곳 상남면에 고랭지 채소를 재배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강원도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척하요? 네. 처음에 몇 마리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걸 한 쌍을 병아리를 들여왔는데요. 한 쌍이요, 2마리요. 그게 이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제 번식을 시켜서 한 300마리로 늙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300마리로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어요. 그럼 한 마리가 자라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나요? 3년 전에 미국에 살던 한 친구의 권유로 은콩 한 쌍을 들여왔던 것이 이제는 300~400마리를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어린아이를 키우듯 공들인 정성으로 이곳 은콩 사육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조류들이 성질이 사나워서 서로 잘 싸우고 사람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은콩은 사람을 잘 따르고 집 밖에 풀어놔도 해질녘이면 다시 집으로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냥 흔한 은콩은 4~5개월이면 다 자란다고 하는데요. 4월에서 9월까지 부화가 이뤄집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노란 색깔 병아리네요, 병아리. 조금 자라면 하얘집니다.
부화기한의 온도를 섭씨 38도로 유지하면서 26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귀여운 어린 은꿩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눈막 두 개가 까매갖고 그러니까 되게. 이 병아리 한 마리가 5만 원에 분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새라고 표현하면 좀 지나칠까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지리 오빠 할 말 많네. 우리 왜 서울은 뭐죠? 인도 아래에서 학교 앞에서 많이 팔지 않았어요? 학교 문방구 앞에서 이런데? 그냥 어떤 닭장, 박스 새장 안에. 그게 아니라 박스 옛날 진짜 옛날 박스에 거기에 한 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막 빽빽거리고 있죠. 빽빽 하고 있으면 그 박스 하나 쭉 찢어가지고 거기에 매직으로 이렇게 쓰시죠. 한 마리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막 보잖아요. 막 보고 있으면 이제 만지려고 하면 어허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마 하다가 저 살 건데요. 그럼 그럼 뭐 한 마리 이렇게 딱 주고.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 이렇게 받쳐서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맞아.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고. 예. 저희 오빠가 이제 빌라에 이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2마리를 저희 동네에 농장이 있어서 2마리 데리고 갔어요. 삐돌이랑 삐순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삐순이는 죽고 한 마리는 진짜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감당도 안 되고 안 돼. 안 되고 이제 우리 아파트나 빌라에서 안 돼요. 병아리 이렇게 크면은 감당이 안 돼. 바로 전화가 왔죠. 어머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갖고 와 그럼 내 손질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서 키우기 쉽지 않아. 그렇게 키워가지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딱 키워놓고 이제 오늘 오빠가 학교 갔다 올게 이러면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밤에 얘 어디 갔어? 엄마 얘 어디 갔어? 그러면 아이고 저 뭐 어디 나가버렸어. 갔어. 그리고 나서 반찬을 딱 보면은 삼계탕 이렇게 딱 와 있고. 그래 삼계탕. 그러면 막 삐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녀석을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제일 잘 먹지. 엄마랑 많이 싸웠죠. 지금 보시는 이 새들은 또 하나의 희귀조 바위자구새입니다. 이 새는 네팔, 인도, 히말라야 등지에서 서식하던 야생 조류였는데요. 약간 그거 같다. 메추리 같은 느낌이다. 그렇죠? 세계 각지로 분양돼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병아리 200마리를 포함해서 1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크게 하시네. 이 어린 새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원래 빨리 자라는 탓인지 얼핏 햇병아리 모습은 벗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둥근 놈을 부화를 시킬 것 같으면 앞놈이 나와요. 바위자구새의 또 다른 특징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이 새는 다른 새와는 달리 알 모양만 가지고도 암수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왔다. 야 이분이 별일 사시네. 모르죠. 근데 이제 이걸 많이 다루면요. 능숙하게 전부 알 수 있어요. 93년 미국에서 100마리를 들여온 곳이 어느덧 1000여 마리를 헤아리고 있는데요. 마리당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분양되고 있어서 이 바위자구새만으로도 연간 100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바위자구새 큰 건가 봐요. 이거는 바위자구새라고 지금 흔히 얘기를 하는데 원명은 이게 바위자구가 아니라 척하예요. 척하. 북한의 김일성이 생전에 보양식품으로 즐겼다고 해서 유명해진 이 새의 이름을 흔히들 바위자구새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유럽에서 붙여진 원래 이름은 척하라고 합니다. 이 새는 꿩과에 속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룩말무늬 깃털에 빨간 부리, 또 눈가에 빨간 테두리 등 꿩의 특색은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사육장을 관리하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나 드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 척하의 가장 큰 장점이 인력이 적게 드는 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만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을 정도로 척하는 기르기 쉬운 새라고 하는데요. 어머 이거 봐. 근데 지금 이게 털갈이식이라서 안 예쁘다고요? 척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적게 먹는다는 겁니다. 닭과 비교하면 4분의 1 내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사료가 들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척하는 자신의 배설물이 마르면 다시 주워 먹는 습성이 있어서 사육장 청소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육하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척하 사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면 무병장수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사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 척하. 근데 왜 지금은 보기 힘들까요? 아직까지 그게 요즘 척하 키워 뭐 내지는 이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해서 한번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은꿩하고 바위자구새 그 새를 봤는데요. 이 요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꼭 닭같이 생겼거든요. 척하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져서 주문량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대량 공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척하가 통조림이나 냉동식품으로 판매될 정도로 일반에게 각광받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샤브샤브나 튀김, 육회같이 다양하게 요리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양념은 뭐 다른 닭도 우리나라에서도 척화가 일반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맛에 맞는 요리법을 개발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격이 비싸대요. 비싸니까. 가위자세도 참 낯달스럽다랄까요? 그런데 일단 뭐 먹어봐야 알겠죠. 드셔보세요. 개인적으로 맛보신 분은 계시겠지만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먹어보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오, 저 귀한 걸 드셨네요, 그렇죠? 척하. 다리같이 생겼네요. 다리인가 봐요. 네. 어떤 맛일까? 굉장히 맛있는데요. 아, 그치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담백해서 그 맛이 좋았는데요. 이런 바위자고새, 또 황제새라고 하죠. 이 황제새를 길러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 농촌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 도시로 향해서 이 농촌을 떠나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바위자고새 아닙니까? 네. 이 바위에서 잠자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예,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런 드립을 정말 저분이 아니고서는 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위, 자고, 새. 예, 그렇지요. 황제새, 새 중에 새, 으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희귀새라고 해서 조금 사육 방법이 까다롭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이 새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료를 주면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며칠 동안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특별히 적정 온도를 맞춰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력이 적게 드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척화를 기르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입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자기 배설물을 또 다시 먹는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배설물이 다 마르면요 그거를 다시 먹는데요. 아하, 완전하게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네. 새군요. 아무튼 뭐 농촌의 소득원으로 자리를 좀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군요. 네. 두진아 네, 아나운서였습니다. 춘천이었습니다. 네. 예, 두진아 아나운서는 무병장수하실 것 같아요. 척하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척하 혹시 드셔보신 분 계세요? 여기 스텝 중에? 아니, 모를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 들어요. 척하 먹었어?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호석 씨 혹시 지금 우리도 이게 되게 이색적이잖아요. 혹시 촬영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좀 특이한 거 혹시 이런 새 종류라도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아, 특이한 거. 글쎄요. 개구리. 아, 개구리는 그죠?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글쎄 어릴 때부터 먹은 저한테는 글쎄. 오, 개구리를 어떻게 먹어? 개구리 튀김이나 이런 거 너무 맛있죠. 근데 저희는 사실 저는 동네에서 기러기나 이런 것도 많이 먹어가지고. 기러기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저도 그랬어요. 기러기. 기러기 어떻게 먹어? 오리예요. 얘를 오리라고 생각하면 진짜 똑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저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꿩 드시죠, 꿩. 꿩. 꿩이나 기러기나. 기러기가 철새잖아요. 날아옵니다. 다시 날아가야 되는데 가둡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육이 되면서 저 엄마가 저녁에는 기러기를 잡을까 이렇게. 엄마 기러기를 철새 아니야. 한 마리 날아온 거 잡아놨어. 그 표정을 싹 지어요. 그래서 엄마가 손질을 탁 오리보다 더 맛있다니 이러는데 그래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진짜. 그 기러기 말고 또 꿩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꿩고기가 또 그렇게 맛있어요. 꿩은 저도 한번 꿩고기로. 그래서 왜 어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아마 뭐 피를 다 보죠. 꿩만두. 진짜 담백하고 맛있다고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또 먹고 싶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별미를 많이 먹었네요. 겨울 되면 참새를 좁쌀을 놔서 잡아다가 연탄 불에 구워서 먹고. 참새요? 간식. 왜 자꾸 이런 표정 지어? 참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참새를 어떻게 먹어? 참새가 정말 엄청 맛있어요. 정말 고소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칠면조도 저희 집에 키웠어가지고 칠면조도 뭐 이렇게 윤무부 박사님이랑 같이 살았어? 아니 칠면조를 새 박사님이랑 같이 살았어? 칠면조를 한 마리 키웠었는데 얘가 너무 커지니까 싸나워요. 칠면조는? 칠면조가 싸나워가지고 한번 제가 학교를 가려고 교복도 싹 바르고 신발도 싹 바르고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확 덤빈 거예요. 칠면조가? 그날 사달이 났죠. 그래서 엄마한테 두 번 다시 그랬더니 그날 저녁 오빠 친구들이 와서 그냥 해치우더라고요. 칠면조 고기는 어때요?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진짜 왜 제일 맛있는 건 딱 그걸 먹고 소금에 그냥 탁 찍어서 먹는데 맛있어요. 칠면조 구이.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또 어떤 동물들이 우리를 반겨줄지 궁금합니다. 태그 넘버 1995-0819
예, 휴가를 다녀와도요 교통이 혼잡해서 오히려 더 피로가 쌓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예. 많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요 아무런 공해가 없는 곳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과 숲이 우거진 곳 바로 광안 목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달려가 보시죠. 패셔니스타. 여러분 오늘 저는요 가슴이 탁 트인 푸른 목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염소떼와 펀치한 야생마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데요. 이 활기차고 푸르름이 가득한 목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 당시 크롭티를 입었다면. 어우, 저 패셔니스타예요. 우리. 와우! 오 말! 내전면에서요 목장까지는 차로 약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비보장도로라고 해서요 가는 길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요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은요 아주 상쾌했습니다. 목장 입구쯤에 다다르면요 온갖 동물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염소, 소, 닭 등 갖가지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야말로 동물의 천국이죠. 이 목장에 위치한 강암리는요 이름 그대로 넓은 바위가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수풀들이 크게 우거져 있어서요 동물들이 살긴 아주 적격이죠. 특히 수천 마리의 흑염소떼는요 마치 검은 점을 마구 찍어놓은 것처럼 목장을 두르고 누비고 있었습니다. 강암단지에서는 소를 안 넣고 우리가 이따가 90년도에서부터 염소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암단지가 7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초자원이 많고 이래서 또 기후도 좋고 해발 800, 700, 800이 되니까 염소가 굉장히 잘 자라요. 이래서 각 단지별로 이 염소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 광암리 염소가 한 2천여 마리 내지 한 3천 마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딴 거 먹이는 것보다도 여기는 염소가 적지인 것 같습니다. 이 광안단지에는요 또 강원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야생마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요 제가 한번 찾아 나섰습니다. 와 말이 이렇게 우리 근처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근데 홍천에는 진짜 말 아직도 목장 그쵸 작가님 많이 사람을 되죠. 대할 기회가 없어서였는지 말들이 오히려 저를 피하더군요. 조심해야 돼요 말 걸면 안 돼. 아재 개그를? 와, 진짜 아무 거부감이 없네요. 제가 말 곁에 가고 싶은데요. 말이 가까이 가려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예. 소금을 가져와 갖고 손바닥에다 놓고 이러면은 사람 곁으로 옵니다. 근데 말이요. 저는 풀만 먹는 줄 알았더니 소금도 먹나 봐요? 예. 저 풀 뜯어 먹고 그게 이제 염분이 모자르니까 이제 소금을 먹거든요. 소금을 제일 좋아해요. 딴 거 갖고 가면 안 와도 소금만 갖고 가면은 제일 좋아요. 소금을 좋아한다는 게 좀 신기하죠? 저도 소금을 뿌리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녀봤는데요. 마치 피리 부는 목동을 양떼가 쫓듯이 다들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요? 따라온다. 소금 먹으러 따라와요. 신기하다. 그러게? 짤 텐데. 자, 이 야생마와 친해질 수 있는 법, 소금을 꼭 기억하세요. 야생마를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까지는 좀 그렇고요. 평소에 우리가 소금을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제 딴에는요, 소금으로 이제 아주 친해졌다고 생각해서요. 한번 타볼 수 없을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는데요. 아주 쌀쌀맞게요. 저를 외면해갖고 결국 말을 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못하죠. 아니 안 잡는.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 있는 말은요, 총 20마리인데요. 그중 7마리는 대장격인 순말에 의해서 쫓겨나갔고요. 산등성에서 홀로 배회해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목장은 아주 넓은데요. 목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선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본 듯도 하고 또 유행가 가사에서 상상한 것도 같은 이 풍경. 정말 보기만 해도 평화롭죠? 우리 윤희 누나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곳에 오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과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노래하는 장면. 너 어딜 힘내죠. 언니 날이 더워요. 이제 태어난 지 3개월이 된 망아지. 온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마들은요. 지난 82년 인근 그 기마부대에서요. 부대 이전을 하면서요. 말 2피를 준 것이 시초가 돼 지금은 그 20마리로 증가됐습니다. 정말 한 폭의 그 풍경화 같은 모습이죠. 이야, 오. 야, 홍천 지금도 있나, 이 목장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무더운 날씨에요. 넓고 푸른 초장 위에 자유롭게 뛰노는 염소와 말들을 보니까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대다수 현대인들의 소망이라고 하죠. 하루쯤 이곳에 찾아오셔갖고요. 이렇게 자연을 만끽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많이 도네요. 어떠셨어요? 이게 그 동물들이요, 그 목장에서 자고 먹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야생마들은요, 그 제주도의 그 독특한 특색으로 그 풍경으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이제 그 강원도 홍천에도 그 안락한 터를 마련해갔고요. 이제 그 강원도의 그 또 하나의 그 특색 있는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김윤희 씨 아주 말하고 잘 어울리는군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아니고 뭡니까? 광암 목장. 홍천군 내촌면에 있는 일반인들도 가서 볼 수가 있는 곳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요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망아지도 그 분양을 해준다 그래요. 그렇군요. 강원도에도 그렇게 이제 야생마, 물론 이제 염소를 키우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야생마를 기르는 곳이 있었군요.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도레미송 아주 노래 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김윤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이 소금을 좋아한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풀 먹고 나서 소금 먹으면은 그대로 김치 이렇게 절이는. 그런가요? 아, 이게 무슨 우리 봉규 형의 얘기니까요. 예. 나 너무 웃겨. 저희가 내용도 물론 너무너무 신기하고 30년 전 테이프니까 재미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방송을 하셨던 분들의 모습도 너무 재밌네요. 오늘 날이 더운데 더 더워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김치에서 지금. 아무튼 와, 이 야생마 진짜 지금은 저렇게 지금도 보기도 힘들걸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기 제주도를 가야 진짜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걸 보지. 그렇습니다. 강원도권에서 이렇게까지 넓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없어졌다고. 이제 곧 없어지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이제 곧 없어진다고. 아쉽네요.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듯이 염소도 키우고 뭐 말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많이 키우는데 옛날에 학교에 그 사육장이 있었어요. 있었죠. 저희는 토끼랑 닭. 토끼랑 닭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풀 뜯어가지고 우리가 갖다 서 주고. 토끼. 저 토끼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자연 관찰 이런 시간 있을 때 이제 토끼 이제 수업 시간에 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가서 토끼를 보고. 직접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키우고 있는 토끼는 어떤 토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부도 되고. 근데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모 작가가 토끼를 파지하는 법. 토끼를 이렇게 잡는 거? 그게 교과서에 있었다고. 그런 거 저희도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토끼를 파지하는 법이 있었다고? 토끼는 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 진짜? 그게 교과서에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토끼를 우리가 언제 마주친다고 뭘 그걸 배워 그거를.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안 잡혀요 얘네가. 토끼가? 얘네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귀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동물들 왜 잡을 때 왜 강아지는 여기를 이렇게 잡아, 목덜미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진짜? 저희도 그거 알려주셨어요. 배웠구나 학교에서. 너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남지? 역시 쓸데없는 것만 기억을 저는 잘해요. 잡다한 거. 여기서 퀴즈 잠깐. 퀴즈? 저희 아까 우리 김윤희 리포터께서 노래를 부르다 가셨는데 사실 그 도레미송이 한국 버전으로도 엄청 많이 불렸거든요. 근데 가사를 사람들이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엄연히 공식화된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지금 나 알아. 써주시면 됩니다. 진짜? 네. 도는 레는 이게 교과서 나 배웠는데 왜 모르지? 처음만 쓰고 하나도 못 썼네.
일단은 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이거 나는 내가 아는 거랑 너무 칸이 다른데? 저는 뭐 거의 맞아? 비슷합니다. 애국 국난파? 도는 비치 파라솔은 아닌다. 야 이거 비치 파라솔을 설마 그때 레몬 시느느느느느 우리 모두 함께 부르자. 와 나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는 하얀 도라지 레는 쫄깃쫄깃 뭐 미나리 이거 봐 이거 쓴 거 봐. 이거 봐. 맨날 집에 학교 안 가고 산나물 캐고 토끼 잡고 아니 그리고 그냥 기러기 잡고 그래가지고 이거 배운 적이 없어. 솔솔 부는 봄바람 이거였어. 아, 또 이런 것도 준비하셨어, 또. 내가 볼 땐 이거 통편집이야. 궁금한 다섯 간 열기. 파랑새, 저거 파랑새다, 저거 파랑새. 씨는 진짜 모르겠어. 아, 이제 생각났어. 씨는 그 내가 분명히 무슨 졸졸 시냇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앞자만 생각했어. 씨는 졸졸 시냇물. 소를 하자. 소리, 소나무 그런 걸 거야, 아마. 솔방울! 솔방울 맞지? 솔방울이야. 근데 무슨 솔방울인지 모르겠어. 아까 내가 파라솔. 솔은 무슨 파라솔이야. 아 이게 멜로디랑 같이 불러야 돼. 솔은 둥근 솔방울? 도는 하얀. 도야지. 야 좀 어떻게 좀. 도화지! 도화지.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크레파스레. 글자수 안 맞잖아. 레는 크레파스레. 야 왜 글자수가 안 맞아?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크레파스레. 크레파스레 레로 맞는데? 시작을 안 되잖아요. 레는 솔은 솔방울이 맞다고 했죠? 영어 단어. 레코드? 레는 비싼 레코드. 음악 레코드? 음반? 음반? 둥근 레코드. 둥근 레코드. 아 옛날에는 이거. 진짜? 야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아무도 없었어. 아니 이 노래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솔은 두 개 솔방울 2개 쌍방울 솔은 작은 솔방울? 정답! 이게 노래? 야 이거 진짜 레트로다 레트로.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진짜. 와. 나는 라디오고에서 진짜. 자 계속해서 다음 VCR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테이프 넘버 1995-1007 VCR 스타트! 까치네? 만화 주인공. 한여름의 분주함이 모두 지나간 뒤에 평창강변의 까치네 집도 이제는 슬슬 겨울나기 준비를 시작합니다. 무슨 취재나 지금. 우리 구승이 오빠. 까성이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까성이가 누구예요? 우리 까치요. 쏘가리라든가 메기 같은 민물고기 회, 그리고 매운탕, 또한 토종닭 등을 요리해서 파는 까치네 가족은 모두 셋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강변 식당에 단 하나뿐인 자식 까성입니다. 보통 까치하고는 다르게 뜨거운 것도 겁내지 않고요. 사람들하고도 무척 친근합니다. 신기하시지 않습니까? 너 참 본인이 지금 찢어질 뻔이네. 이 까성이는 지난 5월 중순경부터 박 씨 부부가 지금껏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데 워낙 먹성도 좋고 또 건강해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5월 16일 날쯤 돼가지고요. 이제 아이씨가 이제
마당 쓰려고 마당에 청소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떨어졌는 거예요. 여기요, 바로 여기요. 지금 여기요? 예, 요 자리에. 그러니까 이 나무 저 위에서 떨어진 건가요? 예, 저 위에서. 그래 뭐가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솜털도 안 났어요. 아주 빨개요, 아주. 그런 걸 떨어졌는 거 아주 그냥 다라 안에다가 하얀 고무 다라 안에다가 넣고서는 이제 한번 생명이 살았으니까 사는 날까지 한번 키워본다고 이제 줬죠, 고기를. 이제 고기를 막 잔잔하게 썰어가지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둘이서네 막 이래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먹더라고요. 받아 먹어요? 예. 까성아! 마치 친자식 이름 부르듯이 까성이를 찾습니다. 실제로 이 까치는요, 말도 잘 알아듣고 또한 재롱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이들 부부를 무척이나 즐겁게 해줍니다. 내 까성이가 좋아하는 장난은 담배물로 뜯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흩어나 버리기 때문에 박씨 부부는 매일 담배값 감추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올 수 없는 거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까성이는 음료수도 꽤나 밝히는데 찍어서도 먹고 또한 몸에도 바르고 나중에는 끈적끈적해서인지 직접 목욕까지도 합니다. 어머. 알아서 셀프샷. 와. 까성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가리는 게 없지만은요. 특히 매미나 메추리 안에는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재롱도 많고 말썽도 많이 피우지만은 박씨 부부는 이 까성이를 마치 친자식 살피듯이 귀엽게만 도와줍니다. 우리 그 만화의 그 설까치처럼. 그러니까요. 생활을 같이 하시니까 정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저 자식같이 이렇게 마음에 들고 또 어디 놀러 갔다가 안 들어오면은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고 기다려주고 항상 늘 뭐 이게 날짐승이다 하는 생각 아니고 그저 내 식구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연적으로 뭐 정을 안 붙일라니 안 붙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어딜 가도 차 태워서 데리고 다니고 늘 그렇게 뭐 한 집안 이 가족매로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해요. 요즘에 이런 거 이해가 잘 되지만 옛날에 진짜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요즘에는 날만 새면은 동네 이곳저곳으로 마시를 떠납니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낚시를 할 때면은 용케도 알아내서 곁에서 장난도 치고 벌레도 잡고 놀면서 아버지를 외롭지 않게 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쓸만한 효자 아닙니까? 그리고 평창읍이라든가 제천으로 나들이를 갈 때면은요, 주인 박 씨는 간혹 까성이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워낙 장난꾸러기라서인지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말썽을 일으켜 놓기 때문에 박 씨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고를 치? 그러니까요. 경찰서까지? 워낙 여기서 오래 살고 그래가지고요. 까치가 뭐 이 집 식구가 누군지 저 집 식구 왔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까치가요? 예. 까성이가 집을 나가서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종 신고 받아줍니까? 파출소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저 마이크는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칼인 것 같아, 칼. 까치라고 하면은 옛부터 길조라고 대단히 귀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이곳 주인 내외뿐만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재롱을 무척이나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그 인기를 독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둠이 내리고 밤이 되면은 까성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구들과 단란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말도 안 돼. 아예 무슨. 밥 먹자. 오랜만에 찾아온 제천에 사는 동생네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까성이는 자신의 한 몫을 단단히 차지합니다. 새끼 때부터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인지 사람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만 보면 쫓아다니곤 하는데요. 때문에 몇 가지 빼놓고는 식성도 사람을 닮아서 계란뿐만이 아니고 밥도 아주 잘 먹는다고 합니다. 마치 한두 살 박이 아이들에게 밥풀을 먹여주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 정성을 아는지 박씨 부부에 대한 까성이의 재롱과 신뢰는 날이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손 가만 놔둬요. 야, 이거 먹어라. 일로 이거 줄게.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세 식구의 오붓한 시간입니다. 까성이는 보시는 것처럼 비누 목욕도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지저분한 곳에서 놀다 왔을 경우에 박씨 부인은 샴푸까지 써가면서 목욕을 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킨 후엔 깃털에 향수까지도 발라줘서 가성이한테서는 상큼한 향내까지도 풍기곤 합니다. 가성이의 잠자는 시간은 박씨 부부와 똑같습니다. 안방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신의 자리에서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자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전날에 피곤하게 많이 돌아다녔을 경우에는 마치 사람처럼 다음 날 늦잠까지도 잔다고 하네요. 이야, 오. 네, 진짜 저런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목욕시켜놓고. 근데 반려견 키우면 같이 산책하고 와가지고 또 목욕시키고 막 이런 재미로 사실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시골에 항상 어릴 때부터 반려견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얘를 데리고 산삼을 키우기도 했고. 에이, 무슨, 야, 무슨. 뭘 말만 하면 안 믿어. 아니, 진짜 말만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산삼을 캔대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물론 까성이도 너무 신기하지만, 야, 이건 진짜 거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저희 법한. 아빠가 진짜 예쁘게, 신문에도 저희 아빠가 났는데, 진짜 예쁘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롱이, 아직도 아롱이? 이름을. 아롱이랑 산을 갔는데 얘가 계속 지저대서 이런 식으로? 진짜, 딱 얘처럼 하얗게 생겼어. 아유, 아롱아, 왜 그러니? 갔는데 진짜 산삼 11뿌리가. 산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처음엔 산삼인지 몰라서 한 뿌리만 캐와서 동네 어르신한테 보여드렸어요. 맞다, 절을 해라, 재를 올려라. 그래서 나머지 거를 다음날 아침에 이슬 먹으면 캐갖고 오신 거지. 신문에 났어요. 오, 진짜? 그래서 저는 시골에 항상 저희는 아빠가 동물을 워낙 좋아하셔서 항상 아기 때부터 개가, 멍멍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사견 같은 큰 애들, 걔네는 타고 다녔죠. 코난이야? 코난이야? 달려라 코난, 미래소녀 코난. 야, 무슨 강아지를 타고 다녀. 도사견 사이즈, 감독님 도사견 사이즈 얼마나인지 알죠? 이제 그만해. 도사견 아니, 나 뻥 아니에요. 도사견 사이즈 큰 거 알죠? 강아지를 타고 다녀. 말도 안 돼. 알죠? 도사견은 정말 초등학생들만 해요, 쓰면. 걔네는 뭐 크긴 크죠. 예. 걔네는 근육도 엄청나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빠가 이렇게 올려주면 태워줬다니까요. 에이, 무슨 파트라슈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이렇게 진짜 그 파트라슈 아롱이처럼 내가. 됐어. 아니야, 나 진짜 이 수혜만 안 났어도 내가 인증사진이 있는데 수혜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사진이 다 없어져갖고. 이게 검증이 안 된 얘기는 쓰지 마. 안 해요. 진짠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자, 계속해서 다음 동물 만나보실 텐데요. 네. 이 동물은 뭐 자주 만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또 자주 만날 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뭐 퀴즈가 이래? 자주 만날 수 있는, 자주 만날 수 없는 게 뭐야? 우리가 맛있게 먹긴 하는데. 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지. 근데 그쵸, 돼지도 뭐. 돼지는 우리가 항상 식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삼겹살 먹고 이러는데. 진짜로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돼지랑 비슷해. 곳간에 소네, 소. 네, 소. 자주 못 먹는 거. 그렇습니다. 소를 만나보실 거예요. 소는 또 제가 그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 많죠. 또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어. 나 불과 얼마 전까지 소 키운 여자예요. 알았어. 거짓말 아니에요. 알았어요. 화면으로 30년 전 과연 어떤 소였길래. 아니 근데 이것도 나왔을지 모르죠. 라고? 만나봐야죠. 자, 테이프 넘버 1996-0920 VCR 스타트! 강릉 소식 남아있죠? 네, 강릉의 최순 아나운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마이크도 좀 지루했나 봐요. 네. 예, 지금 오징어가 바다 위에서 그리고 어민들의 삶의 현장이라면 이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야말로 그야말로 이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140여 마리의 이 한우들이 참가해서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와 오늘 이 양양군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한창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양양군 현북면 대표로 나오는 이 누렁이라는 이 소가 있는데요. 18개월 된 이 송아지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그 과정도 화면에 담아봤고요. 그 한우 맛은 과연 어떤지 강원도 청정 한우의 맛까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자, 누렁이와 함께 대회장으로 가보시죠. 야, 진짜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빛이 있었는데. 그래요? 양양군 대표로 이번 한우 경진대회에 출전할 누렁이는 바로 이분, 양양군 현북면 장리 이건복 씨의 18개월 된 아들입니다.
다른 소들을 제쳐두고선 씻기고 다듬고 마지막 단장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건 대회일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대회요? 정성 들여서 키운 자식을 큰 무대에 처음 내보내는 부모 마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랑 대회 뭐 이런 건가 봐요. 지금 광택을 내고 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누렁이 그냥 빨간 외출. 와우. 올라타서 이거 뭐죠? 그 로데오 뭐 그런 걸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어디로 외출을 하는지. 축산물도 개방화 시대, 또 사료값까지 폭등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건복 씨의 축사에는 현재 29마리의 단촐한 식구들이 보금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50마리 이상의 한우를 대식구로 거느린 것이 이건복 씨의 작은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84년에는 한우경진대회 종모 부문에 출전했던 경험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이건복 씨. 그래서 더더욱 누렁이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자식아. 자, 화이팅! 드디어 이 가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 대회장으로 나가는 큰 발걸음. 어떻습니까? 듬직하죠? 오, 근데 이쁘다. 축제장이 진짜 남대천에서 여기서 이렇게 열렸어요? 에드벌룬이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이곳이 바로 오늘 누렁이가 열전을 펼칠 대회장입니다. 이 한우들의 울음소리 들으십니까? 요즘 농림축산물도 개방됨에 따라서 한우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내 이 축산 농가들의 가장 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양양 남대천 고수부지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100여 마리의 한우들이 지금 나와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 한우들의 모습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전한 한우들은 크게 5개 부문에 걸쳐 경합을 벌이고 그중 후보 종모 부문이 가장 주목받는 부문인데요. 우수 한우로 평가받기 위해선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사람으로 보면 균형적인 몸매를 갖췄는지 하는 체형을 재기도 하고요. 다른 색의 털이나 점은 없는지 하는 순종 한우를 가려내는 외모 심사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 내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을까? 체중계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정도로 발육 상황을 알았다 해서 심사가 모두 끝난 건 아니죠. 이번엔 무슨 심사길래 이렇게 흥미있는 표정일까요? 종자 번식을 위한 정액 채취까지의 점수를 합산하면 이번 대회 챔피언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한우 사육 농가들이 사육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또 경영 개선을 해나가고 또 여기서 좋은 소를 발굴을 해서 종축 개량을 하는데 그걸로 C소로다가 이용을 해서 개량을 빨리 시켜가지고 증체를 높여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수 한우를 가려내는 심사가 끝나면 하고. 행사로 시민들과 진짜 이런 거 우리 많이 따라갔잖아요. 이런 거 했어요. 행사만큼 강원 축산산업에도 항상 사생대회를 했었어. 항상 이런 거 축제나 이런 거 하면. 토종 가축 전시, 한우 소품전, 그리고 농기계 전시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이 전시장들은 그런 의미에서 축산 농가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고 의욕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에 훈련 시점을 보여드리면은 산과 들, 넓은 초지로 축산에 있어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강원도. 이 타도의 축산 농가와 마찬가지로 개방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술 개발 그리고 고급육 생산으로 눈을 돌려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원 청정 우유라는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정말 고소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선하고. 어머나! 어머, 돼지잡기 하는 거예요? 어머.
못 잡아요, 못 잡아. 저도 저거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런 게임 같은 거 했거든요. 네. 오, 근데 역시 우리 엄마들, 역시 우리 엄마들. 우유 빨리 마시네. 네. 청정 지역 청정 우유 최고의 자연 조건에서 자란 강원 한우는 맛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 맛 좀 보실까요? 벌써 색깔에서부터 다릅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의 표정에서 그 맛을 금방 알 수 있으시겠죠? 강원 한우를 세계 한우로 만드는 일, 무엇보다 우리 소비자들의 한우 사랑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우를 지켜야겠다는 농민들의 의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한우 사랑만이 강원 한우를 세계 한우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한우는 역시 양양 한우, 한우 고기 드시러 이제는 강원도로 오십시오. 근데 뭐 지금은 강원도 전역에 이제 그 한우는 그렇죠.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횡성한우도 유명하지만 네. 그 외 나머지 뭐 평창, 태백, 뭐 태백, 네, 다 지금. 저는 사실 저 소 키웠다 그랬잖아요. 옛날 시골집은요 부엌이 이렇게 있으면 부엌과 바로 마주 보는 게 소 우사였어요. 부엌과 우사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여기서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면 여기는 이 여물을 주는 통이 이렇게 있어서 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네. 우사람은 소위 진짜 뭐 다 싸고 먹고 하는 데잖아요. 이게 부엌이랑 가까웠다고? 이렇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가마가 몇 개가 걸려 있잖아요. 밥하는 가마 모아서 이 소는 우리보다 우리는 찬밥을 먹을지언정 소는 따뜻한 물을 끓여서 바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아, 소가. 네. 진짜. 그래서 엄마가 우리 머리 해주는 시간보다 소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소를 더 쓰다듬어 주는 것도. 진짜 대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효자소였네, 효자소. 그쵸. 효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효자일 수밖에 없는 게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우리 애가 예전에는 고등학교 가고 어디 가고 등록금 뭐 이런 것들. 소 팔아야지. 제 아빠요 요번에 뭐 간다 하는데 그러면 소를 어디다 정리를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있어요. 요즘 뭐 전셋집 어디 뭐 집 팔아야 되나 뭐 차 정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를 한 마리 정리하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얘를 애틋하게 또 그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자, 아무튼 오늘 30년 전 우리들과 함께했던 귀여운 동물들, 소, 뭐 말, 이색적이죠. 그러니까요. 많이 만나보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이 좀 예전에 내가 키웠던 강아지, 내가 키웠던 병아리가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려동물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네. 혹시 20년, 30년 뒤에 또 추억의 동물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많이 귀여워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쓰다듬어도 돼요? 추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를 쓰다듬어. 우리 집에 와서 나리를 쓰다듬어줘.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V로 떠나는 과거여행 레트로 365. 다음 주에 만나요.